낭독 11차.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책상부터 정리하라. 범내외 개초명 함관수 의복 렴침점 쇠소 실당 급정 포석 각종 기사. 모든 안팎의 사람들은 첫 딸기 울면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옷을 입는다. 베개와 대자리를 걷고 방과 마루 뜰에 물을 뿌리고 청소한 다음 자리를 펴놓는다. 그런 다음에 각자가 맡은 일을 한다. 얘기 내칙. 노노 자장에는 공자의 제자 자하와 자유가 논쟁하는 고사가 나온다. 자유가 말했다. 자하의 제자들은 물 뿌리고 빚이라는 일이나 손님 응대하는 일, 나아가고 물러나는 예절은 잘하지만 그런 것은 말단이다. 근본적인 것을 따져보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으니 어찌 하려는 것인가. 자하가 이를 듣고 말했다. 아, 언유의 말이 지나치구나. 군자의 도에서 어느 것을 먼저 전하고 어느 것을 뒤에 미루고 게을리하겠는가. 이를 풀과 나무에 비유하자면 종류에 따라 가르침을 달리하는 것이다. 군자의 도에서 어느 것을 함부로 하겠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갖추고 있는 것은 오직 성인뿐이로다. 자유는 자하가 너무 기초적인 일에 치우쳐 정작 높은 차원의 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것을 탓했다. 그래서야 언제 수양과 학문에 진전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자하의 생각은 달랐다. 군자의 도는 일상의 일에서부터 높은 도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야 한다고 봤다. 학문의 처음에서부터 높은 차원의 도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성인밖에 없으니 제자들은 자기 수준에 맞게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높은 도에 이르기까지 합당한 배움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와 자하 두 사람은 모두 공문 10철에 속한다. 특히 공자는 이 둘을 학문과 문학에 뛰어난 제자로 꼽았다. 이처럼 높은 학식과 수양을 지닌 두 사람 가운데 누구의 견해가 옳은지에 대해서는 선뜻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단지 두 사람이 제자를 가르치는 교육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다. 하지만 논어에 실려있는 공자의 가르침을 보면 자하가 좀 더 공자의 뜻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논어 헌문에 실려있는 고사를 보면 공자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는 장면이 나온다. 자공이 의아해서 어찌 사람들이 스승님을 몰라주겠습니까? 라고 묻자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일상의 일을 배워서 심오한 이치에까지 도달했으니 나를 알아주는 것은 저 하늘이로다. 공자의 학문은 차원이 높다. 하지만 그 시작은 바로 일상의 사소한 지점에서부터였다고 공자는 말하고 있다. 아무리 높은 차원의 도라고 해도 일상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자유가 말했듯이 공부의 근본은 도와 덕일지라도 그 시작은 바로 가까운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크고 복잡한 것을 해결하고 싶으면 작고 단순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라. 앞의 예문은 얘기 내칙에 있는 글이다. 내칙은 여성들이 행해야 하는 도리를 뜻한다. 옛 생각이기에 오늘날의 관점과는 어긋나는 부분도 많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에 맞춰 해석하고 필요한 핵심만 받아들이면 된다. 한두 가지 시대와 맞지 않는 생각 때문에 고전의 지혜를 모두 부정하면 시대를 뛰어넘는 소중한 지혜마저 버리게 된다. 예문의 글은 모든 사람이 행해야 하는 하루를 시작하는 규범이다. 첫 딸기 울면 요즘으로 치면 알람이 울리면 모두 일어나 하루를 준비해야 한다. 먼저 자신의 몸을 가다듬고 침구 등 주변을 정리한다. 그리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한 후에 각자가 맡은 일을 시작한다. 이는 단순히 몸을 깨끗이 하고 주변을 정돈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하는 일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 소학집설에서는 이렇게 해석했다.
베개와 대자리를 걷는다는 말은 사사로이 쓰는 물건을 남에게 보이지 않도록 정리한다는 의미다. 집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사회에서 그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영역은 스스로 정리해야 한다. 물론 일정한 지위에 오르면 누군가를 시켜야 하는 일들이 생긴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지위에 따라서 행하는 일이 정해져 있기도 하다. 그럴 때에는 각자가 주어진 책임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사적인 일마저 남을 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일과 일 밖에 대한 경계가 무너지면 이른바 갑질을 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지녔다고 해도 인정을 받을지언정 존경을 받을 수는 없다.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보면 인생의 중요한 법칙 가운데 한 가지는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다. 의외다. 인생을 좌우하는 통찰이라기에는 시시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찬찬히 곱씹어보면 인생의 중요한 법칙 가운데 하나로 손색이 없다. 불행이 닥쳤을 때 큼지막하고 먼 데서만 답을 찾는 사람은 그 고난을 이겨내기가 힘들다. 반대로 사소한 지점부터 차근차근 돌아보며 해법을 찾아 나간다면 고난을 이겨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그 시작은 바로 자신의 삶을 단순화하고 옳지 않은 것은 중단하고 주어진 일상에 충실하는 것이다. 공자가 말했듯이 그 어떤 높은 이상도 땅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기 집 쓰레기 분리배출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지구온난화를 걱정한다면 우스꽝스러워 보일 뿐이다. 자신은 물론 온 집안이 부도덕한 사람이 사회의 정의를 외치는 것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높은 이상도 그 시작은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자신이다.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가는 일상이다. 일상에서 증명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인정받을 수 없다. 학문도 마찬가지다. 다사는 이렇게 말했다. 국리란 현묘하고 심오한 이치를 탐색하며 만가지 변화를 두루 섭렵하는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행하는 도리를 마땅히 다 헤아려 말없이 마음속에서 나누어 살피는 것이다. 일상의 도리를 충실히 살피는 것에서 시작하면 만가지 이치에도 통달할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 귀찮음을 떨치고 침대를 정리한다. 사소한 일이지만 나는 하루의 시작부터 이겨냈다. 첫 번째에서 이겼다면 두 번째에서도 이길 것이고 그렇게 이겨낸 경험이 쌓이면 승리는 습관이 될 것이다.